안녕하세요.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김동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표준가맹계약서 교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식업,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강자분들을 위한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프티콘 추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본 라이브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영상이 업로드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료하신 다음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 그 설문지에 수료 인증 화면을 첨부하시면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쿠폰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또 방법은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배움터 로그인 하신 다음 알림 공간,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벤트 교육과정 수강 및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제휴기간 강의를 클릭하시고 가맹점 사업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하니 많은 이벤트 참여와 교육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식업 파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식업 전체 표준가맹계약서의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외식업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이 매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이제 영업지역의 일방적 축소를 좀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만약에 좀 영업지역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런 표준가맹계약서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 조건들을 좀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니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 이전 승인을 요청함에도 만약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영업지역 축소 등을 좀 조건으로 해서 점포 이전을 승인하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 또한 금지하도록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점포 개선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보니 공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구두상으로만 협의하는 경우 실제로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였네요. 네, 맞습니다. 주님, 지난번 교육 시간에서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좀 인정되는 경우에만 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 또는 좀 권유할 수 있다고 했던 내용 좀 기억을 하시나요? 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점포 환경 개선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죠. 네, 맞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이에 더해서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좀 인정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도록 해서 가맹본부가 좀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 하단 예시의 패스트푸드 업종 가맹점을 창업한 A씨처럼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서 반강제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게 되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점포 개선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감리 비용 또한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감리 비용을 좀 미리 설정을 해두지 않는다면 좀 보시는 B씨 사례처럼 좀 비용 절감을 하려고 직접 좀 인테리어 시공을 했는데도 이후에 감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좀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좀 폐해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항목과 같이 점포 개선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도급계약서를 함께 제공한다면 가맹본부가 도급업체를 통해 중간 이득을 취하는 편법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표준 가맹계약서 내에는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원부 재료 및 주방기기 공급과 관련해서도 가맹본부가 좀 가맹점 사업자를 속여서 좀 과도한 이득을 수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좀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좀 공급받는 식자재에 부과하는 이윤을 계속 가맹 등 항목에 좀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식자재 공급 통해서 얻는 이윤도 좀 명확히 좀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부 재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주방기기 리스트도 표준가맹계약서의 별첨을 통해 사전에 명시하고 있네요.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다면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가맹본부에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겠어요. 또 이러한 음식의 원부재료 그리고 주방기기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금 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 결제 강요의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금지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식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종에서도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새로운 판촉 유형의 증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최근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주인님과 같은 소비자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첫 번째 항목 하단 예시처럼 이 가맹본부와 같이 모바일 상품권을 좀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보고 그 발행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처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액 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는 그 모바일 상품권 등에 이렇게 새로운 판촉령 같은 것들을 좀 명시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좀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걸 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두 번째 항목은 판촉행사 통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진행한 경우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외식업 중에서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의 공통사항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가 상호 간의 계약인 만큼 가맹점 사업자 또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 의무는 첫 번째 항목처럼 좀 조리과정 표준화가 있을 거예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 표준화를 위해서 공급받은 원부 재료를 매뉴얼이나 규격에 따라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임의로 좀 가공 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항목에서는 식자재의 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원재료의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업종인 만큼 좀 식품위생법에 반할 수 있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커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예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내부 인테리어 통일성을 위해 기자재 등의 설치를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배경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카페에는 주로 음악을 틀어놓는 곳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음악들이 가맹점 사업자분들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배경음악 기준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군요. 커피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음악과 같이 좀 디테일하지만 중요한 부분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는 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서비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의 경우 첫 번째 항목과 같이 장비 부품 조달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네요. 네. 자동차 정비 업종의 경우에는 좀 차량권 확대를 위해서 좀 통일성과 표준성을 좀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곳 외에도 다른 곳에서 장비 부품 조달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높아지면 서비스 품질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과 같이 고객 이의제기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뭐 일방적으로 평가하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 있도록 좀 명시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세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탁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거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구가 얼마인지 또 그 특성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탁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직접 좀 물건을 맡기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세탁소인지 아니면 뭐 유동인구가 많은 세탁소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탁물과 관련하여서는 분실 사고 등도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두 번째 항목처럼 세탁물의 손상,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세탁업의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좀 세탁을 하는 경우보다 세탁물을 좀 관리하는 지사로 좀 물품을 보내서 세탁을 좀 위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과 같이 가맹본부가 지사의 업무 능력이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시로 조율할 수 있군요. 네. 이러한 경우에 뭐 세탁소 가맹점 사업자 예시의 좀 B씨처럼 A 지사의 좀 업무 처리 능력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좀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교육과 이 미용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 조항입니다. 교육업체나 임용업장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많으므로 첫 번째 항목과 같이 매장 위생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네요. 네. 또한 두 번째 항목처럼 유사 서비스의 용도 임의 변경도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업장의 경우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뭐 네일 아트 같은 서비스를 겸하는 좀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이번 조항은 교육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학습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교육업 경우에는 회원제도나 아니면 학습도구와 내용의 통일성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과 같이 뭐 가맹점 사업자가 신규 회원을 좀 받는 경우에 가맹본부에 회원 등록을 하고 또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전용 교재를 좀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처럼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가맹본부가 좀 지사를 설치하고 그걸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명시하고 있죠. 네, 그 다음은 이 미용 업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미용 업종의 경우에는 각 인력분들의 기술과 또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가맹계약서 내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으며 또 관련 자격증이 중요한 업종인 만큼 필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네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파트인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소매 업종에 포함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의 공통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가맹본부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첫 번째 항목과 같이 계약 체결 전 확인 가능한 정보공개서 내에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최신 정보의 제공 의무를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 항목처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 사업자가 지나치게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여부, 판매 품목, 판매 비중, 판매 가격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목처럼 가맹점 전용 상품 출시나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네. 이러한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온라인 판매로 매출이 감소해서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뭐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네 번째 항목과 같이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감경을 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도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 업종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먹고 또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제품의 기능이나 관리 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항목과 같이 표준 가맹 계약서에는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 좀 제품 기능과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걸 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좀 제품 판매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더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섭취 방법이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통지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또한 이렇게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조항과 같이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 기준 및 추출기 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좀 건강기능식품 경우에는 좀 명절 등의 뭐 선물용으로 더 많이 좀 판매가 되는 경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업시간 관련해서 이렇게 몰리는 좀 성수기에 한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예외적으로 근무일을 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좀 마련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표준가맹계약서 교육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교육 및 가맹계약서 작성하실 경우에 유의사항 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